안녕하십니까. 자, 이것들이 다 무엇이냐. 제가 내일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내일 모레는 수술이 있고, 저의 병명은 무엇이냐. 자궁근종. 오늘은 목욕제계도 좀 하고, 내일은 입원을 이제 하러 가야 되니까 바빴죠. 제가 처음에 자궁근종 소견을 받았던 거는 일단 작년 5월 국가에서 자궁암 검사 무료로 하는 그거 검사 받으러 갔다가 초음파를 안 본 지가 너무 오래됐다 해가지고 초음파 검사를 그때 같이 했어요. 좀 커다란 근종이 있다는 소견을 받았었어요. 그때 당시에 뭔가 이게 몇 센치인가요? 이런 거를 물어볼 그럴 정신이 없었어요. 그냥 너무 크다. 자궁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크다. 이런 얘기만 들어가지고 그냥 저도 좀 약간 충격이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사이즈가 어떤지 뭐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거를 물어볼 그런 게 없었죠. 그리고 제가 한 5, 6년 전에 이미 근종이 있다는 얘기를 병원에서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초음파 검사를 처음 했을 때 근종이 있다. 근데 이게 특별히 커지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그냥 둬도 되고 추적 검사를 계속 해라.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렇게 하라고 들었지만 제가 너무 안이했던 거죠. 진짜 왜 그랬는지 조금만 더 빨리 검사를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초음파를 하지 않았었어요. 작년 5월에 검사를 했을 때 이제 크게 있다 소견을 들은 거죠. 사실 저는 결혼도 했고 가임기 여성인데 이제 자녀를 가질 생각도 있고, 당장은 아니지만 뭔가 임신에 문제가 없는지 무리가 없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말씀하시기로는 지금 당장 너무 크기 때문에 애초에 착상이 될 가능성도 별로 그렇게 크지 않다. 유산이 될 수도 있고 뭐 잘 착상이 된다 하더라도 자궁근종이 되게 딱딱한 거래요. 이게 크게 있으니까 아기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자랄 때 좀 방해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었고, 그리고 그 병원에서는 수술 자체가 뭐 로봇이라던가 이거 복강경으로 안 되고 무조건 개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개복을 해야 될 정도로 너무 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수술을 할 수도 그냥 냅둘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제 입장에서는 뭔가 선택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굉장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어차피 6개월 후에 다시 가서 이제 어떻게 상태가 어떤지 다시 검사를 받아봐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파라다이스랑 상의를 해본 끝에 파라다이스가 논문 같은 것도 막 찾아보고 막 그랬어요. 자궁근종에 관한 찾아봤더니 육류를 좀 제한하고 카레에 들어있는 그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게 자궁근종을 좀 줄여주는 효과가 있더라. 좀 건강하게 먹도록 식단 관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운동을 좀 하고 유산소 운동이 도움이 된다고 해서 뭐 다이어트 한다 생각하고 그렇게 지냈던 거죠. 그리고 나서 한 6개월, 7개월이 지났고 그때 갔던 병원 말고 다른 병원으로 갔습니다. 좀 더 크고 좀 이 자궁근종으로 좀 유명하신 분, 그리고 수술을 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술 경험이 좀 많으시고 이런 선생님을 이제 찾아가려고 옮겼죠. 그래서 1월 달에 이제 새로운 그 선생님을 뵐 수 있게 된 거예요. 일단 뭔가 식단 관리를 하거나 운동을 한다고 해서 아예 없어질 거라고 생각 안 했고, 정말 운이 좋으면 조금 크기가 줄어들지 않을까? 근데 뭐 유튜브 같은 데 이것저것 찾아봤더니 선생님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 줄어들거나 뭐 없어지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다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대 안 하고 수술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새로운 병원을 갔고, 그 전에 했던 병원에 전화를 해서 크기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물어봤어요. 몇 cm인지가 궁금해서. 그래서 물어봤더니 5cm라고 하는 거예요. 5cm? 생각보다 별로 안 큰데? 근데 왜 개복 수술밖에 안 되지? 로봇 수술도 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가 보다. 한 15cm 되나 보다. 저는 이 정도로까지 생각했는데 5cm라고 하니까 작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10cm 넘어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자궁근종 있으신 분들은 이미 서치를 많이 해보고 유튜브며 뭐 블로그며 검색을 상당히 많이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이즈가 좀 큰 사이즈고 이건 그렇게 크지 않은 사이즈고 이런 것들을 대충 파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5cm면 그렇게까지 큰 사이즈는 아니다. 너무 작은 사이즈도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큰 사이즈는 아닌데, 그 전에 병원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좀 겁을 먹었었죠. 너무 어이가 없으면서도 기분은 또 좋았어요. 생각보다 크지 않다. 수술 가능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갔더니 좀 크기가 커졌어요. 그래서 더 화가 났어. 빨리 다른 병원에 가가지고 내가 검사를 해봐가지고 알았더라면은 수술을 더 빨리 할 수 있었는데 6.5cm로 커진 거예요. 6개월, 한 7개월 만에 벌써 1.5cm가 더 자란 상황인 거예요.
어쨌든 병원을 바꿨잖아요. 그래서 1월달에 다시 검사를 받으러 갔고 할 수 있다는 거야, 수술을. 개복 수술 말고.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아니 이제까지 내가 개복 수술밖에 안 된다고 해가지고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있었던 건데 수술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로봇 수술도 된대. 거기다가 저는 하나밖에 없어서 근종이 짜잘한 게 막 더 있거나 그러면 모르겠지만 원래 로봇 수술은 배꼽을 뚫고 양 옆에 이렇게 구멍 3개를 뚫어서 하는 수술인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단일공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병원 의사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거 개복 수술밖에 안 된다고 했다. 이걸 말씀드렸더니 이제 수술 후에 임신에 영향을 크게 줄 것 같으면 그런 수술은 하면 안 되죠. 임신에 영향 안 주도록 수술을 해야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개복 수술은 사실 웬만하면 잘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기분은 좋았죠. 아, 수술을 할 수 있겠구나.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아무튼 여기 선생님은 저를 조금 이렇게 안심시켜 주시고 어떤 수술에 있어서도 조금 자신감을 보여주시니까 제가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이런 제안도 해주셨어요. 임신을 먼저 하고 근종이 있지만 있는 상태로 임신을 시도해보는 거 어떻겠냐 그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만 35세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그랬을 때 이제 뭐 그럼 아기한테 가는 영향 같은 게 괜찮냐라고 여쭤봤더니 작은 근종이 없이 깨끗한 사람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그 사람들보다 이제 착상이 안 될 가능성이 더 있고 그리고 착상이 잘 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보다 조산이라고 하나요? 끝까지 채우지 못하고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깨끗한 사람들보다 그럴 확률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마음이 그냥 아예 깨끗한 상태에서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럼 그렇게 하자고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그리고 딱 멈춰있는 근종이 아니라 자라고 있는 아이라는 거를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느리지 않은 속도로 생각보다 좀 빠른 속도로 자라고 있는 거를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빨리 떼버리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근종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수술 예정인 사람으로서 여러 병원을 조금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조금 후회했어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수술 전에 검사를 좀 받아야 하니까 이게 전신 마취를 하더라고요. 전신 마취 하기 전에 몸 상태를 좀 체크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검사를 며칠 전에 받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네, 검사를 좀 받으셔서 네. 짜란,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겠죠? 안녕. 이제 엑스레이 촬영 이것저것 검사를 다 하고 마지막으로 MRI 검사를 하러 왔습니다. MRI 촬영하는데 바늘을 꽂았다. 겁나 아프다. 어깨가 아니라 팔이었다. 팔에 주사. 그래서 피도 뽑고 소변 검사도 하고 뭐 심전도 이런 거랑 뭐 엑스레이 하고 이 근종의 정확한 크기와 위치 이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MRI를 찍고 왔어요. 근데 예전에는 훨씬 더 비쌌대요. 근데 이게 출산을 좀 장려하기 위해서 그 건강보험 이런 게 적용이 돼가지고 조금 저렴해진 것 같더라고요. 한 30만 원? 그리고 나서 어제 코로나 검사 음성인지 아닌지 이제 입원하려면 음성이어야 하거든요. 사실 근데 격리 끝난 지가 2주밖에 안 돼가지고 혹시나 양성 나오면 어떡하지 했는데 다행히 문자가 음성이라고 왔습니다. 마취과 선생님을 만나고 왔어요. 이제 수술할 때 전신 마취를 하고 마취제가 들어가면 자가 호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이거 뭐라 그러죠? 인공호흡기? 뭐 이런 거를 단다. 이런 설명이랑 출혈이 너무 심하면 수혈을 할 수도 있다. 몇 가지 굵직굵직한 것들 설명해주시고 이제 사인을 그리고 내일 진짜 입원을 하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필요한 준비물 같은 거를 좀 챙겨보려고 하는데요. 그냥 여행 갈 때 짐 싸듯이 싸면 될 것 같은데 가서 일단 씻을 수가 없을 거기 때문에 뭐 샴푸랑 뭐 폼클렌징 이런 걸 챙기라고 하긴 하는데 과연 씻을 수 있을까요? 아무튼 간에 챙겨보긴 할 건데요. 일단 물티슈가 뭐 필요한가 봐요. 아무래도 씻지를 못하니까 얼굴 그냥 물티슈로 이렇게 닦고 그 다음에 휴지라고 돼 있는데 휴지가 두루마리 휴지가 필요한지 그냥 휴지를 좀 챙겨가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휴지는 화장실에 있지 않을까요? 왜 휴지를 챙기라고 하는 거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아직까지 챙기진 않았지만 그냥 뭐 캐리어 가방 하나 끌고 갈 건데 그 가방에 남는 칸이 있으면은 두루마리 휴지를 챙기고 아니면은 그냥 물티슈로 그냥 대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약 칫솔
치약 칫솔 필요하고, 그다음에 가글은 저는 가글을 원래 안 해가지고 가글은 됐어요. 안 가져갈래요. 그리고 폼 클렌징 그냥 샘플 받은 게 있어가지고 가져가고 세수를 못할 것 같지만 일단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건 한 2개 가져가려고요. 2장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양말 챙겼고 기초 화장품을 그냥 이렇게 샘플로 가져가려고요. 뒹굴거리는 거 저는 부피가 커지는 게 싫기 때문에 샘플로 다 챙겨갈 겁니다. 핸드크림, 립밤, 그다음에 샴푸도 그냥 샘플 받았던 거 아무거나 챙겨가요. 샴푸를 그냥 하나만 챙겨가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머리를 감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수술이 오후니까 수술하는 그 당일 아침에 머리를 감아야겠다. 수술을 하고 그 이후로는 내가 봤을 땐 못 감아. 그래서 모자를 가져갑니다. 그냥 번거지 모자 가져갈 거예요. 씻지 못한 상태로 퇴원을 할 테니까 머리는 좀 이렇게 속옷은 챙겼고 팩?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텀블러는 필요하겠죠. 가장 자주 쓰는, 가장 손이 많이 가는 나의 카누 텀블러. 텀블러는 물을 마셔야 되니까 필요하고, 그다음에 아이패드. 당연히 아이패드 챙겨야 되고 슬리퍼는 신고 갈 거예요. 생리대는 여기에 그냥 생리대를 좀 담았어요. 물어봤어요. 수술을 하고 나서 분비물이 나오냐, 생리대가 필요하냐고 했더니 사람마다 다른데 분비물이 좀 나올 수도 있다. 최대 2주까지도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근데 나는 많이 나올 사람인지 적게 나올 사람인지 내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평소에 하던 거 2-3개랑 그다음에 잘 때 하는 오버나이트 2-3개랑 팬티 라이너 2-3개 뭐 이 정도 챙겼습니다. 그다음에 충전기는 필요하죠. 아이패드 충전기랑 핸드폰 충전기 이렇게 가져가야 하고 에어팟 있고 아이패드에 이거 키보드 있어야 되겠죠. 담요 이렇게 이거 좀 큰 건데 이거 거의 그냥 이불 사이즈의 담요예요. 근데 병원 이불이 뭐 어떤 건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추울 수가 있나 봐요. 그 다음에 마이비데를 챙기라고 후기해보니까 많더라고요. 이 마이비데를 제가 써봤는데 일단 저는 이걸 사지는 않았어요. 안 챙겨도 될 것 같아. 혹시나 뭔가 필요하면 저 그냥 휴지에다가 물을 묻히든 그렇게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압박 스타킹도 챙기지 않겠습니다. 없기 때문에 굳이 살 필요 있나 싶어가지고 따로 저는 병원 안내문에 쓰여진 거 외에는 그냥 자기가 알아서 챙겨가면 될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마스크는 당연히 하루에 하나 정도 쓸 거는 가져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카메라 지금 찍고 있고 거울 가져가고 뭐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비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큰 부담 없이 수술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수술 비용이랑 뭐 입원 비용 그 다음에 이전에 뭔가 검사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거 다 합해서 정말 넉넉 잡아서 한 1,0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수술 비용만 일단 600만 원 이상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실비를 언제 가입했냐에 따라서 100%, 90%, 80% 뭐 이런 식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저는 이제 90%를 돌려받을 수 있는 걸로 거기에 해당이 돼가지고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봤더니 법정 비급여이시면 가능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법정 비급여는 맞다고 합니다. 서류 같은 거를 잘 챙겨가지고 이제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보험이 없었더라면 저는 로봇 수술은 못했을 것 같아요. 너무 비싸가지고 보험이 만약에 없었으면 그 복강경 수술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이제 만나가지고 궁금한 것들을 더 여쭤볼 거고 내일 입원해서 좀 더 자세한 수술에 대한 그런 내용을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다시 카메라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오늘은 지금 준비물을 이렇게 챙기고 이것저것 저의 자궁 근종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수술하시는 분들, 수술 예정이신 분들, 수술 안 하지만 자궁 근종 있으신 분들 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될 거예요. 내가 뭔데? 아무튼 수술 잘 됐으면 좋겠네요. 조금 떨린다. 저는 한 번도 뭔가 뭐 다쳐서 찢어져가지고 막 꼽해보거나 그 흔한 깁스 한 번 안 해봤거든요. 잘 돼야 할 텐데. 자, 그러면 병원에서 또 카메라를 켜고 그런 식으로 저의 자궁근종 수술 과정이랑 후기 이런 것들을 조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카메라 켤게요.